안녕하세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고 지치는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깨는 무겁고 한숨만 깊어집니다. 곰곰이 되돌아보면 그날 만났던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대화 내용은 평범했고 겉으로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만남이 끝난 뒤 이상하게도 기운이 쭉 빠져버린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의 항아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매일 그 안에 기쁨과 평온, 사랑과 희망이라는 맑은 물을 채우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항아리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채워 넣어도 그 보이지 않는 틈으로 우리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가 조금씩 새어나가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지혜와 그들로부터 나의 소중한 항아리를 지켜내는 현명한 거리두기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단절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평화를 지키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나누어 주기 위한 가장 성숙한 자기 사랑의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내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악의적인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착하고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며 서서히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영원한 희생자입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불행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며 자신은 언제나 운이 없는 피해자라고 한탄합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여러분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만 밑빠진 독처럼 소모될 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중심적인 주인공입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독백에 가깝습니다. 대화의 모든 주제는 자신에게서 시작해 자신으로 끝납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고민, 자신의 자식 이야기. 그들은 여러분의 안부를 묻지 않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관객이자 청중일 뿐입니다. 이런 만남이 끝나고 나면 마치 혼자 벽을 보고 이야기한 듯한 깊은 공허함과 소외감이 밀려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비판을 빙자한 조언가입니다. 이들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라는 방패 뒤에 숨어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옷차림부터 자녀의 진로 문제까지 사사건건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그들의 말은 조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우월감과 통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과 자기의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드라마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삶은 언제나 갈등과 사건, 가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와 싸운 이야기, 남들의 비밀스러운 험담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며 여러분을 자신이 만든 드라마의 공범이자 관객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순간적으로는 자극적이고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남이 끝나고 나면 마음속에 불필요한 소음과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만 남게 됩니다. 5번째 유형은 죄책감을 이용하는 조종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거나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 때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며 여러분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 놓습니다. 그들은 동정심과 의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려 합니다.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물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억누른 채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어 점점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6번째 유형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만 여러분을 찾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이들의 저울은 언제나 자기 쪽으로만 기울어 있습니다. 7번째 유형은 판단하고 신문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순수한 관심이 아닌 여러분의 흠을 찾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도 그 회사 다니세요? 자녀는 결혼 안 해요? 와 같이 사적이고 예민한 질문들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방어하게 만듭니다. 그들 앞에서는 마치 취조를 받는 것처럼 피곤하고 긴장됩니다. 이처럼 우리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알면서도 쉽사리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몇 가지 깊은 장벽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과거의 유령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나 관계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아왔을 수 있습니다. 늘 갈등을 중재하는 평화주의자 역할, 모든 것을 책임지는 맞이 역할, 분위기를 띄우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 이런 오래된 역할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따라다니며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에게 취약하게 만듭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과거의 습관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장벽은 의무감이라는 착각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이해해야지 라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리는 나를 파괴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야말로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진정한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면의 장벽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균열을 어떻게 막고 더 이상 소중한 마음의 에너지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녕은 타인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거리두기 첫걸음입니다. 거리두기는 결코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평화롭고 단단한 방어막입니다. 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조용히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그 선 앞에서 불편해하거나 서운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계가 왜 필요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용기를 냈다면 이제 구체적인 거리두기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회색 바위 되기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의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맞장구를 쳐주고 함께 흥분하고 안타까워할 때 그들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먹이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끝없는 불평을 늘어놓을 때 그러시군요, 그랬군요와 같이 최소한의 감정 없는 대답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회색 바위처럼 아무런 반응도 재미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스스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시간 제한 두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남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짧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가 1시간 뒤에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말해두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제가 지금은 10분 정도만 통화가 가능합니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의 경계를 설정해 두면 그들의 이야기에 끝없이 끌려다니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화제 전환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또다시 부정적인 이야기나 험담, 불평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의식적으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혹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일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처럼 전혀 다른 중립적인 주제로 물기를 돌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술은 만남의 횟수 줄이기입니다. 모든 초대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임이나 만남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핑계를 길게 댈 필요도 없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에 뵙겠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누구와 함께 나눌지는 온전히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더욱 성숙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연민 어린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되 그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고차원적인 마음의 기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내면이 불행하고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남을 비판해야만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내면이 공허해서 끊임없이 남의 관심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 자신의 아픔과 불안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향한 분노나 미움 대신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 연민은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몫으로 온전히 돌려주고 나는 더 이상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건강한
분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이 평화를 빌어주되 나의 경계선은 단호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죄책감 없이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이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 항아리를 온전하게 지켜냄으로써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 만나면 기운이 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항아리는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고 맑고 깨끗한 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채워진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는 우리가 삶에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잊고 지냈던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할 용기도 생겨납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이고 누가 빼앗아가는 사람인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야만 아름다운 꽃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찾은 에너지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 항아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보이지 않는 균열 때문에 소중한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그 틈을 메우는 작업을 시작해 보십시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의 감정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책임질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